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 이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전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목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청취 잘 했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번 주차의 강으로서 그 마이스와 전시회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마이스 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참고로 지금 여기 저 사진 같은 거 이거 이제 있는데, 이건 교수가 뭐 찍은 사진 아니고 이제 포털에서 가져온 건데, 이건 강의 목적으로 한 거니까 출처는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스 산업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스 산업은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이제 영어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마이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 학생들 중에 이미 마이스 산업이라는 얘기를 이미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듣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벌써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상당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스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 뭔지 한번 먼저 살펴보면, 마이스는 그 미팅, 그러니까 회의죠. 회의라면 뭐 5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고 뭐 몇십 명, 뭐 200명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좀 규모가 작은 그런 회의, 뭐 컨퍼런스라고도 하고 세미나라고도 하고 워크숍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든 그 이제 회의를 하는 그걸 미팅에 마이스에서 M을 이제 회의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상 관광입니다. 뭐 인센티브 여행이라도 하는데, 영어로 인센티브 투어나 인센티브 트래블의 그 I자를 따서 마이스의 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은 C의 컨벤션을 얘기하고요. 전시의 E는 전시의 엑시비션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자, 그래서 회의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포상 관광이란 건 뭐죠? 어느 기업이 굉장히 이번에 금년에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직원들 해외에 좀 관광을 시켜주고 싶어요. 회사가. 그러면은 몇십 명, 몇백 명, 뭐 심지어 몇천 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뭐 큰 뭐 크루즈선을 띄워서 거기에 타고 뭐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포상 관광이라고 부릅니다. 네. 국내 기업에도 이런 유사한 것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경기가 좋고,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니까 안 되겠지만은, 정말 회사가 돈을 벌고 할 때는 막 해외 여행도 전 직원을 시켜주고 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컨벤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회의죠. 회의의 큰 규모라고, 그렇게 확대 버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어떤 국제 회의라든지 대규모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컨벤션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학생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 할 때 대통령이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엄청나잖아.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큰 실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유세 대통령 후보가 뭐 유세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일종의 컨벤션, 스포츠 컨벤션, 뭐 이런 스포츠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죠. 뭐 BTS가 공연을 한다, 뭐 영국에서 공연을 한다, 이런 것도 일종의, 물론 뭐 스포츠 예술 행사뿐만 아니고 정치 행사라든지 경제 행사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 이제 전부 통틀어서 컨벤션이다, 그렇게 대규모 국제 회의나 행사를 컨벤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지금 배울 내용이죠. 전시회 그러면 물론 이제 뭐 미술 전시회, 미술품 전시회나 어떤 문화재 전시회도 있지만은, 대체로 전시회 그러면은 무역 전시회를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문화예술 전시회든 뭐 미술품 전시회든 간에 하는 그 방식은 비슷하지만은, 이제 그 무역
전시회는 다른 점이,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려는 무역 전시회는 다른 점이 뭐냐면 어떤 그 거래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이제 무역 전시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자기의 새로운 제품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딜러들을 불러서 보여주고 이런 것도 이제 전시회에서 하는데 그게 바로 홍보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 부산, 뭐 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 회사들, 중국에서도 도시별로, 지역별로 이런 마이스 산업에서 마이스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스 산업 그런 말들이 이제 경제계 또는 뭐 그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럼 왜 그러면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런 마이스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려고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지금 등장 배경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략 뭐 90년대부터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가가치란 게 뭐죠? 투입된 어떤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총 어떤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어떤 회의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뭐 회의를 개최하려면 어떤 장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도 동원되고 돼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규모 행사를 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걸 부가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고도 그것이 올림픽이 흑자냐 적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림픽 개최하는데 뭐 경기장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1조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조 원이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마이스 산업이야말로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이다. 그렇게 그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 어떤 그 회의나 어떤 전시회들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그 활력을 주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마이스 산업 자체가 뭐 회의나 전시회뿐만 아니고 그러므로 뭐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많은 어떤 그 지역 경제에 부가가치를 일으킨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이스라는 용어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뭐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이 회의나 포상, 관광, 각종 전시, 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의 의미로 해석된 데서 나타난 개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비즈니스 투어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뭐 마이스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좀 더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교수가 사진을 여기저기 좀 따왔습니다. 아까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 투어, 인센티브스, 뭐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엑시비션의 머리 글자 딴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뭔가 지금 이건 뭐 어디 국제 회의인데 여러 나라의 어떤 강요들이 이런 장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관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오면 그 수행원들도 있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하는 건 아니죠. 다 숙박비도 내야 되고 그렇게 또 가면서 뭐 쇼핑도 해가고 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또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 있죠. 두 번째, 인센티브 투어. 네, 지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거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6년 그 3월에 중국 아오란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무려 4,500명이 인천 월미도에 그 관광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치맥 파티를 했다고. 치맥 파티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그 뭐 저기 뭐죠, 김수현 나왔던 뭐 그 별에서 온 그대인가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뭐 치맥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치맥이라는 게 상당히 그 중국 그 시청자들한테도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인지 그때 그 이렇게 4,500명 대규모 그 관광단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치맥 파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4,500명이 물론 뭐 중국에서 이제 뭐 그 큰 배를 타고 이렇게 왔겠습니다만은 인천에 와서 이렇게 많은 소비를 하고 뭐 관광도 하고 함으로써 이 인천 내지는 뭐 경기, 서울 이런데 뿌리고 간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 포상 관광이란 것도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런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죠. 네. 컨벤션입니다. 글쎄요, 이거 지금 이건 뭐 어떤 사진인지 교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무슨 그 전당대든지 아니면 어떤 대규모 뭐 국제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몇천 명일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10,000명, 20,0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외국에서 왔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게 이제 컨벤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무역 전시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엑스비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전시장 안에서 여기는 뭐 K-뷰티 엑스포라고, 그렇게 K-뷰티 엑스포 코리아라는 그런 전시회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부스를 지금 이제 전부 만들었죠.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전시를 하고 진열을 해놓고 이러면 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죠. 왜 특히 그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유럽, 특히 그렇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전시회 현장에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바로 계약.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이제 수입하려는 사람들이, 물건을 도매로 이렇게 살려는 사람, 도매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뭐 보러 다니고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전시회에서 직접 그 자기가 뭐 금년에 내년에 사용할 판매할 물건 수입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이 이와 같이 큰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산업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이스 산업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멀티 지식 산업이다. 그렇죠. 이게 뭐 제조업 같이 어떤 뭐 쇠를 뭐 이렇게 담금질 한다든지 뭐 꽝꽝하는 그런, 아니면 건설을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식 산업이라는 거죠. 실제 거기에 그 뭐 통역관도 필요하고 많은 이제 그런 그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필요하는, 전문 지식을 필요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멀티 지식 산업으로서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괴력가 굉장히 크다. 마이스 산업이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분야다.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이 마이스 산업, 이것은 굉장히 그 지역 경제에 정의 효과를 주는 그런 비즈니스다,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을 국가적으로 이런 그 육성하려고 하는 관심과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마이스 산업을 그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여러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산업발전법이라든지 국제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뭐 관광진흥법, 이런 이제 그 마이스에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시산업발전법은 뭐겠어요? 우리나라 전시장 내지는 무역 전시회를 좀 국제적인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시산업발전법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제회의 산업 육성은 이건 뭐죠? 그냥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를 하도록,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을 거는 100명 이상의 뭐 국제회의를 개최하면 뭐 얼마의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국제 경기대, 스포츠 경기대 육성하면 역시 정부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스포츠 경기가 어느 도시에서 열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국내에서도 많이 그 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 대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장도 있어야 되고, 경기장 보수지도 해야 되고, 뭐 텐트도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를 유치해서 개최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수입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입장료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경기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어디로 떨어지죠? 사람들 숙박도 하고 뭐 음식도 사 먹고 뭐 잠도 자고 그런 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그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수입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것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이 다 전부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그것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이 쓰면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하겠지만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 경기를 주최하는 데 들어간 돈을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관광진흥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 산업이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이 성과 내지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엑스포가 있었죠. 2012년인가요? 그때 여수 엑스포가 있는데 여수에 여러 나라에서 와서 전시를 하고 국가 홍보를 했죠. 사실 생각해보면 여수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져 있지 뭐 얼마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수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여수라는 데가 한국에 아주 좋은 그런 한국 남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다라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국제적인 그런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국제적으로 이제 뭐 어떤 행사가 열릴 때 잘 몰랐던 그런 도시들을 열심히 우리가 뭐 알게 되는 뭐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개최된다 그런 평소에 몰랐던 도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국제적인 어떤 컨벤션을 전시회를 어떤 도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개최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그 지역에 대한 도시에 대한 인지도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또 국가에서도 이제 그런 걸 지원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또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마이스 산업이 거의 뭐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그런 전시 국제 행사는 거의 다 스톱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역 전시에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이스 산업 내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지난 한 3년 전에 부산시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 부산시가 마이스 개최 건수가 아시아 1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이스 그러니까는 뭐 국제회의라든지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합해서 보니까 뭐 2017년에 212회나 개최를 했더라. 근데 이게 이제 백스코에 뭐 출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백스코가 뭐죠?
뭐 부산 엑스비션 뭐 코퍼레이션 뭐 그 약을 텐데, 백스코는 부산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시장이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상당히 오래됐네요. 한 20년 전 그때 이제 새로 생긴 그런 전시장인데 요즘 많이 커졌죠. 그래서 아마 코엑스에 있는 전시장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큰 전시장 두 번째 전시장으로 건립된 그런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전시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시는 이제 부산은 어떻죠? 일반 그 국제 항구기 때문에 항구의 기능인 이제 뭐 컨테이너 수수료라든지 뭐 그런 배가 정박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수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마이스 산업이 육성돼서 부산시 경제에 굉장히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이스 산업을 부산시의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을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그러니까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기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관들이, 또 어떤 그 구조들이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네요. 마이스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면 주최자가 있겠죠. 주최자가, 오거나이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최자가 주최자 중에도 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도 있겠고, 아니면 협회도 있겠고, 공공부문에서 어떤 그 마이스 산업에 어떤 그 기여하는, 아니면 직접 개최하는 그런 게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최자가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되는데, 행사 유치를 누가 하느냐? 뒤에 CVB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전시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유치하는, 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제 유니버시아드 스포츠 행사를 유치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관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개최 도시를 정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전시회나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개최하느냐? 컨벤션 센터, 호텔, 어떤 리조트, 대학,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이제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마이스를 개최를 하려면,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가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송, 숙박, 관광, 음료, 쇼핑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CO, PEO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PCO는 국제회의 기획사고요. 국제회의가 유치되면 그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과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걸 쭉 진행을 하느냐,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PEO는 전시회, 엑스비션을 기획하고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그 PEO라고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스 산업의 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먼저 한국 마이스 CPO 협회라고 해요. CPO 협회. 이거 이제 회의 기획사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기획사 내에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이제 기획사들이 또 여러 개 있겠죠. 협회니까. 네. 관광협회 중앙회 그랬는데, 이건 그 전국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라든지 관광여행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부 회원사로 되어 있는 데고, 그리고 마이스협회는 국제회의를 이제 전담하는 그런 그 기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스 협회 같은 데서 아마 국제회의를 실제로 유치해오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전시 주최자 협회, 전시 주최하는 전시회를 엑시비션 오거나이저입니다. 전시 아까 PEO라고 했는데 그 같은 것이죠. 여기 이제 전시 산업 주최자들이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 걸 주최하는 회사들이, 전시산업진흥회는 우리 전시장이나 또 이런 전시 주최자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만든 그런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이건 뭐냐면 요즘 그 의료관광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외국에서 환자들을 유치해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특히 한때 그 성형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한국에.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옵니다만은, 특히 서울의 논현동이나 이런데 그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성형외과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전부 외국에서 온 성형을 하러 오신 분들을 이제 한 자리에 서비스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밀집돼 있는 그런 건데, 그 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관광진흥협회에는 많은 병원들과 등등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 환자들을 유치해오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마이스 산업 내에는 이런 협회나 어떤 그 진흥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단체들 내에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업들이 여기 포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비스 업종에, 이 마이스 산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이스 산업에 관련된 뭐 업종에, 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또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또 이런 데서 혹시 뭐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스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그런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간단히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외국 사람이 어느 도시에 왔을 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그 도시에서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겠다. 뭐 돈을 내는 거, 맛집 찾기, 뭐 무슨 뭐 남대문, 우리 숭례문이 있으면 숭례문, 아니면 뭐 어디 뭐 부산에 무슨 뭐 그 영도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 지나가면은 이제 스마트폰에 이게 나온다, 뭐 그런 게 이제 관광 오디오 뭐 이런 것도 되겠고요. 뭐 그래서 그런 여러 그 관광객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다 처리할 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이제 하겠다는 게 스마트 관광 도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시의 개요 및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